안녕하십니까. 구플국어에서 국어 수업을 하는 조성민 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OT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1월 둘째 주 차죠. 앞으로 3월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까지 대략 한 16주 정도란 기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비고 과정을 잘 마스터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무리 없이 국어를 좀 다뤄야 하는데 과연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될까를 소개하는 영상이 되겠고요.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라든지 여러분이 해야 될 공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거니까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양력을 한번 적어봤어요. 선생님은 지금은 이제 종로학원이랑 메가스터디에서 재종반이라고 합니다. 그 재수학원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수능 수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구플학원에서는 예비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OT 영상에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과연 예비고의 국어는 뭘 준비해야 되는데가 되겠죠.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가 필수 개념 정리예요. 국어라는 과목이 개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로 바꾸면 모의고사 45문항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문법은 5문항밖에 안 돼요.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추가하면 한 2문항 정도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많이 잡아도 7문항밖에 정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개념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개념을 미리 지금 잘 잡아놓고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공부할 개념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중학교 때의 시험은 보통 뭔가를 외우잖아요. 뭔가를 외우고 난 다음 시험 당일날 그런데 쏟아내는 시험이었단 말이죠. 내신을 그렇게 준비했을 텐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수능형이라는 이름이 붙은 내신 문제도 수능형이 있고 모의고사도 수능 형태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새로운 지문을 매번 읽고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2번, 2번과 3번에서 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가장 애먹으셔야 될 부분들이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내가 다루지 않은 낯선 지문에 대한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예비고 필수 개념 정리입니다. 가장 하셔야 될 게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치동이나 어딜 가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특강이 두 가지가 되겠죠. 문법 그리고 고전시가입니다. 문법이 크게는 5개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로 보통 배우는 게 의문 파트예요. 의문이라는 게 말소리를 다루는 영역인데 이 의문은 왜 중요하냐면 1학년 1학기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의문이란 파트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의문이 끝나고 나면 단어라든지 형태소 파트를 만나게 됩니다. 단어 이게 이제 사실 단어라는 파트가 되게 다른 이 품사를 준비할 때 베이스가 되는 그런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가 모이면 문장을 이루게 되죠. 문장을 분석하고 문장에서 쓰인 단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이나 종류를 배우게 될 텐데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2학기 시험 범위에 많이 포함이 돼서 기억이 살아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두 번째로 이 한 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문법 요소 파트예요. 문법 요소라는 게 한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의미를 추가해 주는 거죠. 높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피동이나 사동 같은 것들이 이제 모여 있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세국어 이렇게 해서 국어사에 해당하는 국어의 역사에 해당하는 파트 총 5개로 구성됐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1학년에 다루는 거 의문, 문법 요소는 이제 1학기 시험 범위에 보통 포함이 되고요. 중세국어는 1학년 2학기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 없이 갔을 때 단어나 문장을 소홀히 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가? 중3 때, 중2 때 여러분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베이스들을 놓치고 나머지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싹 한꺼번에 정리를 한 다음 마지막에는 의문을 다시 한번 반복시켜 드릴 거예요. 이유는 가장 앞선 시험에 의문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6주간 문법에 대한 철저한 복습과 그리고 암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심화학습, 수능형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에서 잘 하시게 되면요. 고3 때까지 문법으로 고생할 일은 없을 겁니다. 꼭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법 파트 정리하게 될 거고요. 고전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고전시가가 일단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죠? 뭘 읽는 것 자체도 일단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고전시가에서는 크게 이제 갈래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암기하는 거 정리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갈래마다 가지고 있는 주요 작품들이 있죠.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만나게 될 그런 주요 지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정리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고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현대어플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런 게 이제 어색하지 않게 도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과정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능형 접근입니다. 수능이라는 게 늘 낯선 지문을 만나고 늘 낯선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가 어떤 지문을 만날 때 읽을 때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잘 읽었다면 문제도 잘 풀 수 있어야죠. 풀 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또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감이 좋아서 아니면 집중력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그냥 눈으로 읽고 문제를 끝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단언컨대 난이도가 좀 어렵거나 고3으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려운 지문들을 만나거나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잘 나오는 시험, 안 나오는 시험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현대시 만났어. 어떻게 읽을 건데 구체적으로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연습시켜 드릴 겁니다. 다음으로는 문제마다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현대시는 1번에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표현상의 특징이 1번에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풀지에 대한 방법도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풀 건데 2, 3번 시어나 주제 잡는 거 어떻게 문제를 풀 건데 4번 보기 문제 어떻게 접근할 건데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그리고 지문의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읽는 방법과 푸는 방법 그리고 나아가서 디테일하게 선택지를 보는 방법도 다 구체적인 방법들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클을 돌리면서 여러분만의 방법이 생기고 이 방법들이 체득이 되면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현대시내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뭘 해야 될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시켜 드릴 겁니다. 자,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정규 수업은 3시간을 해요. 그 중에 첫 시간은 이전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보는데 선생님이 이제 1주차에 공부한 내용이 있으면 2주차에 시험을 보겠죠. 3주차에는 3주차 내용을 다 봅니다. 마지막 16주차에는 1주차부터 16주차 내용을 다 봅니다. 여러분들은 1주차에 배운 내용이 멀리 떨어져서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15번을 반복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클리닉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누적 테스트 보고요. 그 다음에 숙제 점검을 간단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숙제는 선생님은 3시간 동안에 숙제 이야기를 많이 안 할 거예요. 되게 많이 안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숙제를 해온 걸 내가 3시간 동안 다 얘기해버리면 숙제를 열심히 한 친구들일수록 들을 게 없는 수업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거기서 뭐 새로운 이야기도 해드릴 수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을 웬만하면 클리닉 때 조화를 하고 숙제 점검을 좀 최소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개념 정리하게 될 겁니다. 아까 문법과 고전에 대한 정리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 내용을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런 것 이외에 그러니까 문학이나 독서마다 뭐 오늘은 뭐 인문지문 뭐 현대시 이런 식으로 읽는 방법, 풀이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들 알려드리고 연습시키는 그런 시간이 3시간으로 구성돼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클리닉을 운영하죠. 우리가 수업 말고 주중에 1시간 선생님과 만나서 뭐 어떤 친구들은 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요. 일단 숙제 점검을 해요. 숙제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성에 대한 질문 그리고 고민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복습을 많이 해서 그냥 이번 숙제 나는 다 완벽한데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점검을 하고 추가적인 이야기 조금 더 어려운 거 이렇게 연습하는 이런 시간으로 클리닉 시간을 구성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수업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개념 정리가 한 파트가 끝났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어가 한 파트 끝났습니다. 그러면 단어가 끝나는 그 주에 복습 영상을 하나씩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단어 한꺼번에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 20분짜리 해서 복습 영상 하나씩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끄덕끄덕하면서 총정리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뭐 편하게 어디 다니면서 귀에 꽂고 들어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중간중간에 복습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고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작품들 한 번씩 정리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까먹을 만한 복습 영상을 하나씩 던져드릴 겁니다. 이런 거 기억나? 이거 이렇게 해석했지? 갈래적인 특징이 뭐였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정리하는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수업 시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재원생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중학교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인드적인 어떤 태도적인 것들은 다 버리고 가야 돼요. 특히나 첫 번째로는 분량 단위로 공부를 하겠다. 이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분량을 채우는지 제발 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그리고 숙제를 점검할 때 다 했는지를 거의 보지 않아요. 다 안 해서 혼나는 놈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 제대로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같이 방향을 잡았던 걸 여러분들이 숙제에 녹여내는 게 제대로입니다.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건 완벽한 경험이에요. 완벽하게 읽고 완벽하게 풀고 단 하나도 의문이 남지 않는 그 상태. 만약에 의문이 남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걸 클리닉 시간에 해결이 되는 상태. 그걸 바랍니다. 그런 완벽한 경험을 한 장 한 장 쌓아 나가시면 여러분들의 공부는 더디더라도 나아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공부의 방향대로 분량을 채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나아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나 어떤 태도적인 것들은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먹고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